편이 가령 걷고 번호수를 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집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출되는 걸 그만큼 꺼렸다는 거겠죠? 네,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시계 같은 액세서리도 자제했다고 네. 합니다. 이들이 모두 내부 고발자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고발, 이게 오늘 주제인데 바깥에서 알기 어려운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걱정하는 게 앞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걱정들이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2013년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네.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42명의 내부 고발자, 법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는데요. 해임, 파면 같은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이 59.5%였습니다. 생계곤란과 소득 하락 등을 말한 사람이 66.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 정도가 실제로 피해를 호소한 건데 이들을 좀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2011년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의 3배까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법은 5개 특정 유형으로 보호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입니다. 또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도 보호 대상인데 방산비리나 주가 조작 등이 지난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항공 사례를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보고 싶은데 폭행, 폭언, 뭐 밀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내부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됩니까? 폭행과 폭언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수나 조세포탈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한항공 외에 다른 기업에서는 최근에 총수의 차명 계좌나 배임 횡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기업 비리 의혹들이 내부 고발로 이어져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 비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익 신고를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정작 공익에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군요. 네,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익 신고 건수입니다. 네. 2만 4천 건이 훌쩍 넘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보호 대상은 121건이었고 실제 보호로 이어진 사례는 39건이었습니다. 39건이 7년 동안 39건이라는 건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생계비나 아니면 법정 소송비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구조금이라고 부르는데 2011년과 13년, 15년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약 7만 9천 원, 그리고 2014년 20만 6천 원, 2016년 73만 9천 원, 그리고 지난해 8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증가 추세지만 7년간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실적입니다. 이 통계들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그 범위가 되게 좁거든요. 법에 그게 또 관련이 돼야지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고 건수는 몇천 건, 몇만 건이 되는데 구조금 신청은 또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이거 할 때 느낀 점은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전문가가 말리고 싶다고 말하는 게 좀 충격인데 그만큼 미비하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일본 사례를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도 제한적으로 보호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신에 우리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형법 위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영국은 1980, 90년대에 내부 고발을 묵살해서 대형 참사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당시에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폐쇄적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더 넓히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네. 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도 단계적으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비리, 사학비리, 근로기준법 위반을 넣자 빼자로 논란이 됐다가 결국 빠졌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